안녕하세요. 옆집에 살고 있는 구름이 아저씨입니다. 오늘은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.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이 소설인데 굉장히 오래된 소설이에요. 우리나라에 89년도 제가 완전 아기 때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책이라고 들었고요. 그때는 제목이 이 노르웨이의 숲이 아니라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됐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, 그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저도 그 책을 읽긴 읽었죠. 근데 아기 때였으니까 제가 한 20살 정도 때 처음으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고, 처음 접했던 책이 그 노르웨이의 숲이었어요. 근데 이게 그 시절에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책 내용이 너무 어렵진 않았는데, 왜 이런, 정말, 왜 이렇게 난잡하지? 같은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.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이 성적인 묘사 장면이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고 있어가지고, 뭐야,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? 그런 느낌으로 책을 좀 이해 안 가는 마음으로 좀 꾸역꾸역 읽어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는 나는 이 작가랑 안 맞나 보다. 그래가지고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의 책을 멀리 했죠. 그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그 책의 첫인상 때문에 나랑은 안 맞아 이래가 좀 멀리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편견 속에 계속 파묻혀 살았던 거였죠. 그러다가 재작년인가쯤에 그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이라는 그 에세이라 그래야 되나? 에세이는 아니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 작가님이 여기저기 기고를 많이 하시잖아요. 작가다 보니까 평론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책에 추천사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책이었어요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잡문이라고 여기저기 올렸던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책이었는데, 그거 보니까 하루키라는 작가가 좀 다시 다르게 보인 거죠.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이 방대하고 폭넓고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분의 소설들을 봤는데 역시나 좀 어려웠던 거예요. 저한테 어려웠던 이유가 좀 성적인 묘사가 너무 자주 나와서 왜 이렇게 맥락이 안 맞는 성적인 묘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가지고 좀 안 맞았는데, 소설은 좀 그랬지만 이 하루키 작가님의 에세이는 또 굉장히 재밌게 잘 읽히더라고요. 정말 이 에세이만 보면 이분은 정말 괜찮은 분이신데 왜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나랑 왜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뭘까?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요즘 노르웨이의 숲을 다시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. 근데 한 20년 전에 저나 지금이나 좀 와닿지 않는 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제목이 상실의 시대였던 것만큼 뭔가 이 상실이라는 단어가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, 이 주인공들과 이 등장인물들이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연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직접 목도를 하는 경험을 하거든요. 그런 상실을 통해서 이 내면이 어떻게 망가졌고 그 망가진 내면이 과연 회복될 수 있나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책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말을 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좀 철없는 애새끼 하나가 그냥 좀 정신 못 차리고 싸돌아다니는 이야기? 이 너무 혹평인가? 좀 그 정도로밖에 좀 느껴지지 않고, 좀 이 지적 허영을 막 부리고 싶어 하는 그런 애새끼,
막 그런 느낌이었어요. 와타나베라는 사람의 느낌이. 근데 20살 정도 되면 남자들이 대충 그런가, 저는 좀 안 그랬던 것 같거든요. 아무튼 이 와타나베가 이 절친의 죽음 때문에 이 사람도 어딘가 좀 망가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, 그 이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. 망가져 있다라는 걸.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, 원나잇 스탠드가 목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? 그러면서 굉장히 좀 잘난 체하고 항상 책을 끼고 다니고, 나 이런 이렇게 지적인 사람이야, 이런 좀 허영심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,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느낌이 좀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겠죠.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기록 삼아 좀 남겨놓는 거고, 나중에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이 책을 봤을 때, 2026년 7월에는 이랬는데 지금이랑 좀 많이 다르네,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기록 삼아 남겨두는 겁니다. 뭐 이 책의 스토리야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많이 알려져 있을 테니 딱히 책에 대한 리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이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직 저는 좀 발견을 못했습니다. 그런데 그런 좀 성적인 묘사 때문에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, 오히려 또 그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진짜 그런 걸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좀 특이하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굉장히 이 책을 많이 좋아했어요. 막 인생책이라고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준 사람도 좀 여자애였었거든요. 근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인생에 와닿았을까 좀 싶었어가지고 좀 더 탐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의 노르웨이의 숲이었습니다. 저야말로 이 숲에서 길을 잃은 것 같네요. 그래도 아직 읽고 있는 중이에요. 읽은 횟수는 그 20살 때 한 번 읽어봤고, 요즘 들어서 2번 더 봤고, 이번에 이제 3번째 읽고 있는 중인데 한 반 봤거든요. 읽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발견을 좀 해야 되는데, 여전히 읽을 때마다 난 이게 뭔지 모르겠네,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좀 많이 아쉽습니다. 아무튼 노르웨이의 숲 열심히 읽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즐겁게 보내십시오.